할 내용은 제목은 자만과 허영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자만과 허영심으로부터의 자유. 저희 책 술술 풀리는 내 인생에 있는 걸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의 왕이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다가 원숭이 산에 올랐다. 많은 원숭이가 왕을 보고 무서워서 달아나 깊은 숲에 숨었다. 한데 한 원숭이만이 도망가지 않고 몸을 비비꼬며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몸을 긁기도 하면서 왕에게 교묘한 몸놀림을 자랑했다. 왕이 활을 쏘자 그놈은 잽싸게 활을 잡아챘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시켜 연달아 활을 쏘자 겁에 질린 원숭이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왕이 주위를 둘러보며 친구인 안불의에게 말했다. 저놈은 재주를 뽐내고 날램을 믿고 거만하게 굴다 이렇게 횡사하게 되었네. 자네도 얼굴에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게. 안불의는 집에 돌아오자 동오를 스승으로 삼아 도를 배우고 뽐내는 모습을 몸에서 지우고 부귀영화도 물리쳤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온 나라 사람이 그의 덕을 칭송하게 되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잘났다고 우쭐대면은 온 세상을 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세상을 적으로 만들면은 망합니다. 그러니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역사책을 참 많이 보는데 보는 이유는 인간과 집단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흥하고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그것이 저희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든 모두 자만으로 망합니다. 자만이란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죠. 자만으로 망하는데 역사에서 그런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만하면 바보가 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천재였지만 자만하다가 바보가 되어서 망해버린 수많은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화재도 많이 보는데 삼국시대를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삼국시대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강했습니까?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수나라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당나라와도 일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 힘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삼국 통일은 누가 했습니까? 신라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삼국시대를 보면 처음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삼국 통일은 역설적으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못났던 신라가 했죠. 저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고구려와 백제는 원래부터 잘난 나라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신라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죠. 심지어 고구려가 신라를 막 도와주기도 했죠.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고구려가 가서 구해줬다 이런 게 이제 비석에도 남아있고 그렇죠. 결국 무슨 얘기냐? 고구려와 백제는 너무 자만했던 겁니다. 황산대첩도 그렇게 백제가 그렇게 심하게 망할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다가 황산부에서 너무 심하게 망한 것이다, 쉽게 망한 것이다라는 기록을 본 적도 있는데 자만은 어떤 천재도 다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고구려와 백제에 막혀가지고 대륙과 문화 교류가 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신라는 그럴 수가 없었죠. 고구려와 백제 다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고구려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의 발전도 가장 늦었죠. 불교 전파도 삼국 중에 가장 늦은 게 신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가장 약하다는 거, 겸손을 배웠겠죠. 신라의 지배층이나 신라의 백성들은. 겸손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힘을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힘을 채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자만 속에서 스스로 힘을 잃어갈 때, 신라는 그 와중에 힘을 키워가고 나중에는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신라의 그 성공 비결은 뭐냐? 겸손이었습니다. 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자만은 고구려 백제를 망하게 했고, 겸손은 신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양자가 송나라에서 여관에 묵게 되었다. 여관 주인에게는 2명의 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름답고 하나는 못생겼다. 그런데 오히려 여관 주인은 아름다운 여자보다 못생긴 여자를 더 사랑했다. 이에 양자가 까닭을 물으니 여관 주인이 말했다. 예쁜 첩은 스스로 예쁘다고 자만해 예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반면 못난 첩은 자만하지 않고 성실하니 못났다는 것이 의식이 안 됩니다. 이에 양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옳은 일을 하되 내가 옳다는 마음이 없으면 어디서든 인정받지 않겠느냐. 예.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하죠. 예. 내가 나의 잘남을 뻐기면 뻐길수록 세상은 나의 못남을 더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났지만 뻐기지 않으면 그 잘남이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뻐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자만과 열등감은 서로 반대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만이 없으면 열등감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자주 봅니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자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면은 기가 살아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다, 아니면 돈이 없다, 아니면 지위가 낮다. 그러면 온갖 잘난 척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앞에 서면은 무슨 꼼짝달싹 못하면서 갑자기 너무 비굴해지거나 너무 아양을 떨거나 아니면 컴플렉스를 느끼거나 그렇습니다. 뻐기는 사람을 제가 엄청 많이 관찰해 보면 항상 주위에 뻐긴 사람 어디 가나 있으니까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만심이라는 것은 결국 열등감과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자만심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좀 잘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기가 더 잘난 사람 만나면 기가 죽기 마련이고 그러면서 열등감 느끼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 자만심이든 열등감이든 둘 다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진정 잘난 사람은 잘났다는 생각도 없고 못났다는 생각도 없고 어디서나 당당한 상태겠죠. 예. 그게 가장 편안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만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일단 좀 전에도 한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만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만드느냐. 일단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첫째, 바보가 된다. 둘째,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을 때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상태인데 결국 자만은 만족과 같이 가거든요. 자기 만족과 같이 가는데 만족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자만하면 적을 만듭니다. 이게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적을 만들고 심하면 자멸하게 됩니다. 적을 만드니까 자멸하게 되죠. 역사에는 자만하다가 자멸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좀 전에 우리나라 삼국 얘기도 했죠. 고구려도 제가 고구려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고구려도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수나라나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보다 한 10배 정도 강했는데, 그럴 때는 싸우지 않는 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자존심 때문에 대국 앞에서도 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싸워버린 거죠. 싸워버린 결과 수나라에게 이겼지만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에게는 결국 졌죠. 물론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의 대첩이나 을지문대 설수대첩 같은 게 유명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 대첩이 이길 필요가 없이 안 싸웠더라면, 적절히 약간만 비굴해졌었더라면 고구려는 충분히 그 나라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백제신라를 다 통일하고서 고구려 위주의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국 앞에서 자존심을 굽히지 못한 관계로 결국 고구려는 망하고 말았죠. 이렇게 자만심이 심하면 자멸합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기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신기라고 신묘한 기술이죠. 신기. 그러니까 신기란 뭐냐? 최고의 기술은 나를 잊은 상태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나의 능력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천재도 바보가 됩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 잘나고 못나고 의식하지 않을 때 내 안의 모든 능력이 신기가 발휘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만하면 신기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리더가 자만하게 되면 조직이 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 책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한번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은 미국의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30년 이상 영속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을 5년 동안 15,000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서 그 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11개의 기업을 뽑았는데 그 11개의 기업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경영에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발의 교훈도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기업의 리더라고 사장, 쉽게 말해 사장이죠.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아주 이런 예를 들면 잭 웰치나 이런 사람, 옛날에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아이아코카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 이겁니다. 짐 콜린스 연구에 하면. 진정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사장들은 외부에서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장 같아 보이지도 않는 아주 수더분한 사람들이 리더가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끌어나가더라 하는 게 그 짐 콜린스의 설명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사장이 자꾸 자기의 명예를 챙기려고 하면 밑에서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이 하나로, 조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럼 붕괴됩니다.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가 잘했니? 내가 너희들 얼마나 열심히 키웠니? 이러면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버지만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아내도 자기만 열심히 했어. 나도 열심히 했어. 인정해줘.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콩가루 집안이 되죠. 그게 기업이 되면 콩가루 기업이 되고 나라가 그렇게 되면 콩가루 나라가 되죠. 예. 그래서 자만의 치명적인 결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보가 된다. 자만하면 바보가 된다. 둘째, 자만하면 발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만하면 적을 만든다. 네 번째, 자만이 심하면 자멸하게 된다. 다섯 번째, 신기가 발휘되지 않는다.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자만하면 조직이 와야 된다.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진다. 사장이 자꾸 자기 잘났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내세우면 그 기업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는 거의 망했죠. 아이아코카 때문에 떴다고 나중에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 살렸다고
엄청 호평받았는데 실제로 아이아코크가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상태대로 흐지부지한 회사가 돼버렸죠. 진 콜린스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예. 잘난 CEO들이 있는 회사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대체로 별 볼일 없어진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잭 웰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진 콜린스도 잭 웰치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그 제네럴 일렉트릭의 회장으로서 제네럴 일렉트릭을 잘 엄청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예, 잭 웰치가 나가고 나서 뭐 제네럴 일렉트릭은 요즘 별 볼 일 없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조직보다 더 챙기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나라는, 가정은, 기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만은 그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조직까지 망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심리 상담 하다 보면은 화병 생긴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한국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화병인데, 예, 화병이 대체로 왜 생기느냐, 가만히 제가 상담하면서 관찰해 보면은, 몇 년 동안 제가 꾸준히 화병 환자들 보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인정하지,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들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돌봐줬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심지어 왜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화병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쌓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인정도 잘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억울한 만남에 화병이 생깁니다. 게다가 요건 업을 쌓는 길입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업을 쌓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1,000,000원을 기부를 했지만 그것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나 잘났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1,000,000원을 기부하는 거라면 1,000,000원이든 1억을 주든 그런 마음이 없이 10,000원을 내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업을 쌓게 만듭니다. 업을 쌓으면 뭐 윤회를 계속 하겠죠. 예. 그거는 금강경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병 생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억울하고 아쉬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해주고 아쉬울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 해줘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러면 해주고 화병 계속 생길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착한 일 했다고 자꾸 아쉬워지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해주고 그런 거 기대 안 하면 오히려 속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테 기대하면서 좋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자만과 관련된 아주 좋은 얘기가 많죠. 금강경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불법의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찾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는 부처님으로서 모든 생명들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맹세하여서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수많은 목숨들을, 중생들을 내가 구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원을 얻은 중생은, 해탈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었어라. 어째서 그러한가? 왜 그럴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뒷말이 어려운데 뭐 조금 더 의역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보살이 나는 보살이니까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보살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아무리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나는 부처님으로서 온갖 중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실제로 나는 해탈에 이르게 해준 게 없어. 왜? 나는 보살이라는 마음, 부처님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네. 그러니 그 마음이 없는 사람만이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뭐 제법 무아를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무주상보시입니다. 뭐 무주상보시. 이게 무주상이 뭐냐? 없을무 집착할 주, 머무를 주, 상, 모습상. 보시는 뭐 보시죠.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말이 무주상보시인데,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하라 이거죠. 그게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금강경을 한 달 동안 쭉 읽으면서 그 마음이 참 한 달 동안 한 일주일간 꾸준히 읽었더니 한 달간 마음이 평온해졌던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가장 편안한 상태가 그때 뭔지를 잘 깨달았는데, 편안한 상태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 예,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강에 참 파워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래서 나에 집착하지 마라.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야지 행복해진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노자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신태 천지도다. 예. 공을 이루었으면 몸을 물리는 것이 하늘의 도다. 이런 얘기죠. 공수신태 천지도라.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비이기무사야, 능성기사라. 내 몸을 뒤로 하지만, 마침내 내 몸이 앞서게 되고, 내 몸을 바깥으로 하지만, 내 몸을 간직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도리어 내가 나다움을 다 이룰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건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원문을. 쉽게 생각해 보시죠. 자연은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나를 비우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나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노장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내세우려고 나를 챙기려고 하면 다 가지지도 못하고 내 것도 다 못 챙긴다는 게, 심지어는 자멸하고 병든다는 게 바로 자만과 허영심을 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금강경에도 나오고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예,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꾸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상하고 머리에서부터 나는 인정받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다. 눈썹.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눈가. 하지만 빈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 눈밑. 찻잔의 빈 곳에서 온갖 쓸모가 생기고 코밑. 피리의 빈 속에서 오묘한 소리가 나고
턱, 마음의 빈 곳에서 신묘함이 나온다. 쇄골. 그러니 나를 비우고 또 비운다. 옆구리. 그러니 나를 비우고 또 비운다. 자, 다시 머리로 가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마음이 괴로워진다. 눈썹. 자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눈가. 한순간 내가 자랑스럽다가도 눈밑.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기가 죽는다. 코밑. 그러니 자만심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턱. 그러니 자만심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다 비운다. 옆구리. 그러니 나를 비우고 또 비운다. 자만심은 목마를 때 콜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갈증이 더 생깁니다. 참된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별맛 없지만 먹어도 뒤탈이 없고 목 갈증도 해소해 주죠.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저도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많이 두드립니다. EFT하고 두드리고.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잘났다 못났다 생각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엄청 편안해졌습니다. 잘난 사람을 봐도 무관심하고 못난 사람을 봐도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잘났다 못났다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